큰 대퇴골뼈가 젊은 층에서는 단순 외상으로는 잘 부러지지 않지만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골다공증도 진행이 되고 뼈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낙상, 넘어짐으로 인해서도 부러지기가 쉬운 뼈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대퇴골, 노인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치료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환자분들께 이렇게 치료한다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관절과 대퇴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제 골반뼈가 위에 보이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대퇴골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골반뼈와 넓적다리, 대퇴골이 이제 만나는 부분에 있는 이 관절이 바로 이제 고관절이 되고 대퇴골두와 그 골반 쪽 비구면으로 이제 관절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노인분들이 이제 골절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큰 대퇴골뼈가 젊은 층에서는 단순 외상으로는 잘 부러지지 않지만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골다공증도 진행이 되고 뼈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낙상, 넘어짐으로 인해서도 부러지기가 쉬운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게 바로 여기 대퇴골이 되고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퇴골은 골절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 부위를 이제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왼쪽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놓은 요 구간이 대퇴경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는 골절을 대퇴경부 골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경부 아래쪽 구간에 큰 돌기와 작은 돌기, 대전자, 소전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어지는 그 구간을 전자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부러지는 뼈가 부러졌을 때 전자간부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간부 아래쪽 한 5cm 구간까지를 전자하부라고 하고, 이 부분이 우리 대퇴골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견뎌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자하부 골절도 의미 있게 다뤄야 될 골절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넘어가시면 이제 대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전자하부 아래쪽에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구간을 대퇴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부를 지나서 무릎 관절 근처까지 가서 부러지는 부위, 여기를 대퇴원위부, 여기서 부러지면 대퇴원위부 골절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부위를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순차적으로 이제 그 위에서부터 부러졌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퇴경부 구간에서 골절이 돼서 골절 전이가 일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은 왼쪽에 대퇴경부 골절로 진단이 되는 환자분이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퇴경부는 여기 지나가는 혈관이 골절에 대해서 전이가 되면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골두로 가는 이렇게 혈류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억지로 무리해서 붙여가지고 고정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연령에서는 가급적 또 고정술을 고려를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무리하게 고정술로 갔을 때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 또 재수술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정을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보행 기능이 좀 좋지 못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수술의 위험도나
여러 가지 보행의 기능 정도를 평가해서 대체로 경부골절의 경우에는 비구면의 어떤 관절은 좀 잘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치환술을 꼭 시행하지 않아도 반치환술만으로도 보행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치환하지 않고 이렇게 대퇴골두부터 해서 밑에 아래쪽 대퇴주대까지만 치환하는 반치환술 형태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고 걷는 기능이 많이 좋지 못한 분들은 어느 정도 보행 유지가 충분히 되고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94세 여자분이시죠. 이제 이런 대퇴골의 골절은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연령대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평균적인 그 노인 골절의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환자를 보면서 느낍니다.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아까와는 다르게 사실 골절 부위가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른쪽 고관절에 비해서 왼쪽 고관절이 모양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긋남이 일단 심하지 않은 골절로 진단이 되고, 이게 골절이 좀 애매할 때 항상 그래서 MRI를 찍어서 비전이 골절선을 확인하고 골절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MRI를 찍어서 이 골절 부위로 MRI 소견에서 확인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게 되고, 물론 엑스레이에서도 약간 어긋난 게 있는 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어긋남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로 인한 그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 손상이 비교적 적을 가능성이 많고, 걷는 기능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술을 시행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무리하게 인공관절을 시행하지 않고 고정술을 시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약간 어긋난 걸 억지로 맞추려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면 안 되고 골절 부위에 그대로 기구를 고정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따로 제가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고 골절이 약간 어긋난 그대로 고정술을 시행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무혈성 괴사의 발생 확률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부 아래쪽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 구간 전자간부에서 골절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고, 이럴 때는 이제 CT를 통해서 골절의 모양을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간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의 손상 빈도가 경부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고정수술을 더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골수 강내 금속정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골수 내에 금속 막대기 기구를 집어넣어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기에 체중 보하가 가능하고 조기에 보행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정으로 잘 치료해서 수술 후 3개월째 벌써 골 유합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0세 남자 환자입니다. 대퇴골 전자부 골절이긴 한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아까 앞에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분쇄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골절선의 방향보다 역방향의 골절도 있고, 전방에 있는 피질골에 전이 동안 굉장히 심한 분쇄 골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좀 짧은 금속정보다 조금 더 긴 금속정으로 고정을 시행해서 골절 부위 정복 후 이제 기구에 고정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을 6개월째 여기 넣으면 가골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골절 유합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당시에도 환자분이 열심히 재활에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보행으로 복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5세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하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연령에서는 교통사고나 추락사 같이 아주 큰 고에너지로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일상적인 노인 환자들의 넘어짐으로 인한 전자하부 골절은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노인분들에게서 잘 관찰되는 전자부의 골절 질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퇴골의 전자하부 비전형 골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골절과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분도 지금 부러진 걸 보시면 바깥쪽 피질골은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약간 수평으로 가다가
짧게 이렇게 약간 사선을 지면서 골절선이 내려오고 나머지 이렇게 분쇄 조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대퇴골 전자하부처럼 고에너지 손상이 아니라 그냥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더라도 갑자기 발생하는 골절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전형 골절이라고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외상,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건데, 이게 이제 노령에서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전통적으로 좀 오래 해오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계 골다공증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특히나 많이 발견되는 골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골절이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분의 불과 2개월 전 사진을 보면 이미 골절이 진행되고 있는 라인이 여기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질골이 약간 두꺼워지면서 그 사이로 골절선이 미묘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이때 당시 환자가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하면서 저는 증상이 있는데, 상당수가 이걸 진단을 못하고 척추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진단해서 전이성 골절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증상이 있을 때 전문의를 찾아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미 전이가 진행돼서 골절이 완전 골절로 진행된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잘 맞춰가지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긴 금속장으로 고정을 시행해서 수술 후 5개월째 골유압이 완전히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골다공증 치료, 그 비스포스포네이트계 골다공증 치료로 이제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골 흡수 억제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된 환자고, 이게 이제 이런 골절이 유압돼야 될 상황에서 골절의 치유 어떤 회복이 오히려 이 약제로 인해서 더뎌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골절이 잘 안 붓고 오랫동안 유압 상태를 못 얻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법과 적절한 약물 치료까지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골절입니다. 자, 그래서 83세 여자분 전자 하부의 그 아래쪽 간부에서 발생한 비전형 골절입니다. 이제 간부까지 내려왔죠. 보시면은 오른쪽 허벅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약간 피질골 바깥쪽이 두꺼워져 있는 것, 국소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분이 특징적인 게 반대쪽도 증상이 있어서 봤더니 반대쪽도 같은 부위에 동일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측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전면에서 봤을 때와 다르게 그 부위로 골절선이 조금 더 가운데로 이렇게 넓게 퍼져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이제 잘 걸으시다가 최근 들어서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양쪽이 다 증상이 있으시고 도저히 이제 못 걷겠다고 찾아오신 환자입니다. 골절 전이 완전 골절로 진행이 임박한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돼서 완전 골절로 이제 진행되기 이전에 예방적인 금속장 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벌어지기 전에 미리 고정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뭐 큰 무리 없이 보행으로 바로 복귀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미리 이게 완전 골절로 진행되기 전에 임박한 골절이 올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진단받고 완전 골절 진행 전에 예방적인 금속점 고정술을 시행받으면 회복도 훨씬 빠르시고 수술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간부 골절을 지나서 대퇴 원위부에 있는 골절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무릎 관절 바로 위쪽에 있는 대퇴골에 분쇄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이 굉장히 많죠. 3차원 CT 영상을 봐도 조각이 여러 군데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뼈도 굉장히 약하시고 나이도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골절을 맞춰서 금속판을 하나 대주는데, 하나 대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게 분쇄가 심하기 때문에 골절 부위를 든든하게 잡아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단을 해서 이중 금속판, 이렇게 두 개의 판을 양쪽에 대서 골절 부위가 아주 든든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어서 골절 치료 과정에서 고정 실패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9개월째 골 유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는 보행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위별로 골절에 대해서 다 소개를 드렸고, 실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사례들, 조금 어려운 골절을 해결했던 사례들을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8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미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에게 오신 환자분입니다. 기구 주변에서 골절이 다시 발생했고 기존에 수술했던 고정이 잘 유지가 되지 못해서 고정 실패 사례로 저희 쪽에 추가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처음 수술한 것부터 영상을 차례차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왼쪽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병원에 수술하셨던 분이고, 이런 형태의 전자부 골절일 경우에는 왼쪽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골수강내 금속점 고정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 왼쪽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그 대퇴 원위부 쪽에 발생한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정했던 판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제거되면서 깨지면서 이걸 다 제거를 못하고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수강내 금속정이 들어가려고 하니 이 부위에 있는 스크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반대쪽처럼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부득이하게 좀 짧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고정을 시행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뼈가 약하시다 보니까 고정력이 조금 유지가 되기 어려워서 충분히 고정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행을 시작했는데 유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게 이걸 다시 고정을 해서 뼈를 붙여주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일단 먼저 시작합니다. 형태가 실패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다시 고정을 하는 게 통상적인 치료긴 한데 분석을 좀 해봤더니 처음 CT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골절 위치가 두 군데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면 여기 대퇴경부 쪽에도 골절이 있고 전자부 쪽, 대퇴경부의 기저부에 가까운 쪽에 전자부 골절까지 같이 동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부 골절이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고정술을 했을 때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시 재고정술을 시행했다가는 또 다른 수술을 맞이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골절 부위의 고정은 포기하고 인공관절 수술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고정술을 할 때 대퇴골에 들어가게 되는 대퇴주대가 근위부에 있는 전자부 뼈가 조금 튼튼해야지 짧은 주대를 써도 고정이 잘 되는데 이미 전자부 쪽은 분쇄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 짧은 기구 주대를 썼을 때 고정력이 절대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수술용 좀 더 아래쪽에 대퇴 간부에서 주대가 꽉 껴서 고정될 수 있는 재수술용 대퇴 주대를 사용해서 고정술을 시행하고요. 비구면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퇴 쪽만 치환하는 반치환술 형태로 인공관절을 시행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기구가 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 수술에서 남아있던 단열 스크루를 뼈를 갈아내서 제거를 반드시 해야만 이 수술이 가능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인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 특히 하지부의 골절을 치료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체중을 부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퇴골에 걸리는 하중 부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고 든든하지 못한 고정술을 시행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수술을 시행할 때 여지 없이 정말 든든하게 잘 고정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골절이 인공관절 주위 골절입니다. 인공관절이 되어 있는 주변에서 뼈가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들어있는 공간에 뼈가 많이 부족하고 또 대체로 노인 골절이기 때문에 뼈도 약하죠. 그러니까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골절 수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 인공관절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면 인공관절까지 다시 재수술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이게 이중고가 되는 수술입니다. 83세 여자분이고 대퇴경부골절로 저희 병원에서 제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던 분입니다. 무릎 인공관절을 이전에 시행하고 보행이 원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셨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셔서 보행이 원활하게 회복되신 분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길 가던 중에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있는 곳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급하게 찾아오셨는데, 보시면 위로는 고관절 인공관절 되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무릎 인공관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뼈가 부러졌죠. 다행히 위아래 이제 인공관절은 잘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만 잘 접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골절 라인에서 이제 이런 기구가 충분히 위아래로 고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래쪽은 무릎이 인공관절이 되어 있고 위로는 고관절 인공관절의 주대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스크루가 고정될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좀 무시하고 짧게 판을 대주거나 했을 때 이게 고정 실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면서도 충분한 고정 공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일단 정복을 골절 부위를 잘 예쁘게 맞춰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보면 금속판 고정술을 하는데, 대퇴 주대 쪽에 고정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기구를 동원해서 대퇴 주대를 피해서 나사를 고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고기를 잘 피해서 고정을 확보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네, 수술하고 골절 유압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현재 보행을 잘 회복하셔서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75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주 옛날에 시행한 인공관절입니다. 이제 현재는 단종된 제품이고 오랫동안 잘 쓰시다가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대퇴골에 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대퇴골의 인공관절 주변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이 인공관절 기존에 수술한 게 뼈에 잘 결합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기존에 넣었던 인공관절을 제거를 하고 새로 인공관절을 고정을 하면서 골절까지 치료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래전 시행한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인공관절면이 3세대 세라믹 관절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현재 이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을 채택하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퇴 주대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상당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대퇴 주대를 교체하더라도 3세대 세라믹 관절면으로 시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 대퇴 주대가 잘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서 그냥 뼈만 골절된 거라면 골절 수술만 잘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보호자분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딱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시간을 며칠 갖고 제가 계획을 좀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차팅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보호자분께 그대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이 대퇴 주대, 인공관절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수술할 것이다. 만약에 대퇴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 안정된 형태의 골절이라면 이 골절은 그럼 어떻게 내가 정복을 해서 고정을 할 것인가, 전부 계획에 세워서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모든 기구를 다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제 실시간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대퇴골을 흔들어 봐요. 아, 기구가 놀지 않고 뼈와 잘 결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골절에 대한 수술만 잘 시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시행합니다. 조금 비교적 손상을 많이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골절을 치료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은사님과도 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지금 골절 여기 보이는 제가 골절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기구를 고정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계획을 세운 건데,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골절선이 벌어진 것만 잘 잡아주면 골절 유압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랐던 게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위치를 잡고 케이블로 이렇게 감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케이블을 감으니까 벌어졌던 골절 부위가 되게 좁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케이블 고정을 해서 골절 부위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골절 부위에다가 심어주고 나오면 골절 유압이 굉장히 빨리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환자분께 형성 촉진 단백질을 심어주고 나왔고,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분입니다. 뼈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골절이 발생한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골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제를 선택해서
투여를 시작합니다. 6주 만에 골절 부위가 유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10주째 완전 유압으로 힘을 디디고 설 수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고관절 골절과 대퇴골 골절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많이 약해지고 근감소증까지 진행되면서 낙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위에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것들이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보행으로 빠른 복귀와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있고, 저희 병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낙상의학센터라는 새로운 센터를 개설해서 노인 골절 및 그냥 단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외상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낙상의 예방부터 낙상이 발생했을 때에 적절하게 잘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적절한 치료 이후에 보행 재활을 위한 그런 단계까지도 다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골절이나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환자분들을 모셔서 치료하고 재활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 검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